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어리 꾸미러 왔습니다. 저한테 뭐가 있냐면요, 아마존에서 뭘 사고서 선물 포장 옵션을 선택했거든요. 무료여가지고. 근데 거기에 뭔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대고 제가 Enjoy your gift from Santa라고 메시지를 남겨놨던 그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샀던 건데 커트러리 홀더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커트러리 홀더라서 여기다가 뭔가 숟가락이랑 포크 같은 거를 넣어놓는 그런 커트러리 홀더입니다. 이거를 작년 건데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쓰다가 남은 산타 할아버지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라잉 타이거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테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여기 초콜릿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 갤러 초콜릿입니다. 벨기에 하면 초콜릿이고 초콜릿 하면 벨기에죠. 제가 벨기에 살고 나서부터 부심이 생긴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다른 것에는 별로 부심이 없어요. 하나는 초콜릿이고 하나는 맥주입니다. 세상에 벨기에보다 초콜릿이 맛있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갤러라는 브랜드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기도 하고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초콜릿 브랜드거든요. 벨기에 친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갤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모두의 인정을 받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활용해 줄 거예요. 활용이 된다면 말이죠. 네. 아이고. 일단 옆에다 놓고 초콜릿을 먹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초콜릿에다가 안에 다른 초콜릿을 넣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프랄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프랄린 초콜릿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벨기에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초콜릿인데요. 제가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아마존이 없었어요. 벨기에 아마존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살다 보니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었을 때는 막 벨기에 아마존이 없으니까 어디지? 막 네덜란드 아마존, 프랑스 아마존, 독일 아마존에서 가격 비교를 해가면서 막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벨기에 아마존이 생겨가지고 벨기에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근데 은근 가격이 약간 비싼 편이라는 것이 조금 약간 함정입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잖아요. 그러면 유럽이라고 이렇게 다 한 나라로 쳐주는 게 아니라서 제가 벨기에 아마존 프라임을 구독하면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는 또 인정이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벨기에 아마존을 구독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벨기에 아마존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도메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존.com 배입니다. 보통 이렇게 아마존 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NL은 아마존 네덜란드, 아마존 그다음에 DL인가? DL은 또 도이치, 그러니까 독일, 그리고 아마존 FR은 프랑스 이런 식인데요. 근데 벨기에는 아마존.be를 다른 무슨 보험회사에 뺏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찾아오지 못했나 봐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도메인이 이상해졌습니다. amazon.com BE까지 해야지 네, 벨기에 아마존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벨기에 도메인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쓰시는 유튜브 있죠? 네, 유튜브가 벨기에는요 유튜브.be입니다. 그래서 유튜브.be예요. 그래서 한국은 유튜브 코리아잖아요. KR 이런 식인데 근데 벨기에는 유튜브.be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B가 들어가 있어서 그걸 약간 재치 있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저는 벨기에 사람들의 이런 그런 재치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약간 르네 마그리트가 벨기에 사람인데 르네 마그리트 그림에서 나오는 그런 재치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벨기에 하면 또 땡땡도 벨기에 출신이고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에 나오는 푸아호라고 하는 그 사람 있죠. 탐정 아저씨. 그 아저씨도 벨기에 사람입니다. 벨기에 오시면 혹시 뭐 물건 같은 거 사실 때요. 이거를 보시면 좋은 품질의 물건을 1차적으로 거르실 수 있습니다. 벨지안 로열 워런트 홀더라고 해서 이 왕실 마크가 붙은 것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경우는 갤러, 그리고 노트 같은 경우는 아토마라고 하는 디스크 바인딩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왕실 인증 마크를 획득한 그런 아주 멋진 노트입니다.
당연히 만년필을 견디고요. 근데 뭔가 만년필 전용 노트는 아닌데 근데 그냥 이 동네의 노트들은 대부분 그냥 만년필을 견딥니다. 왜냐면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국에서요, 초등학생 때 저희 연필 많이 쓰죠. 글씨 받아쓰기 같은 거 하고 글씨 연습할 때 되게 보수적인 선생님들은 무조건 연필 쓰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는 무조건 만년필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렇게 초등학교 때 무조건 연필을 쓰지만 이 동네에서는 무조건 만년필을 씁니다. 그 아이들용 학생용 만년필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게 팬시한 그런 만년필은 아니고 그냥 까르푸 같은 마트, 그냥 대형 마트, 한국으로 치면은 이마트 같은 데 가도 만년필을 팔아요. 그래서 파커 조터나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마트에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조금 고학년생용, 초등학교 고학년생용이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용은 막 저희가 흔히 아는 스타빌로나 아니면 펠리칸 트위스트 이런 거가 이제 저학년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아요. 보는 이렇게 약간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마트에 가서도 만년필을. 그리고 카트리지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잉크 놀이를 한다라는 것의 개념은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냥 그 시험 보거나 글씨 쓸 때 이 만년필 잉크 카트리지가 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잉크 카트리지를 막 100개들이를 팝니다. 마트에서. 그리고 막 가격도 되게 저렴하고. 그리고 잉크는 무조건 파란 색깔 잉크.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서처럼 만년필이라는 취미가, 물론 취미가 되면은 당연히 팬시한 취미가 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팬시한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접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흔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그 어떤 노트를 사도, 그리고 어디서든 뭘 사도 거의 다 만년필을 견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안 견디면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여기서도 일제 만년필 같은 거는 비싸요. 네, 그런 건 당연히 비싸고 이제 그냥 학생용 펠리칸이나 라미 ABC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이제 저렴한 거죠.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문방구에 갔었거든요. 크레아 코너라고 하는 그 뭔가 이렇게 핸드
핸디크래프트 용품, 네, 페이퍼 크라프트 용품들을 파는 그런 문구점에 가서 요 멋있는 아주 멋진 도장을 사왔습니다. 이 도장이 6유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저다라고 생각해서 집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도장을 연습해 보려고 찍어봤거든요. 그리고 나서 색칠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다가는 네, 그냥 펄잉크를 쓰고 싶었어요. 제 발악이 느껴지시나요? 최대한 어떻게든 펄잉크를 많이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데없이 제 다이어리에다 붙여줄 거예요. 기왕 썼으니까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다이어리에 붙여줄 겁니다. 아까 초콜릿 남은 거 반을 먹을게요. 이게 보시면 안에 이런 식으로 네, 프랄린이 들어있어요. 맛있어요. 한국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어그러고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먹던 초콜릿은 팜유 쓰레기 초콜릿이었습니다. 그거를 벨기에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같은 가격인데 가나 초콜릿이랑 같은 가격에 진짜 레알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리고 그 아주 저렴한 약간 그 이마트 맥주 가격에 아주 맛있는 맥주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멋진 나라죠. 네, 그렇지만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뜬금없는 TMI인데 제가 채널 그 설명에다가 벨기에를 산다는 말을 추가를 했어요. 이유인 즉슨 제가 막 벨기에에 막 자아를 위탁한 그런 벨기에에 사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벨기에 사는 게 그렇게 썩 자랑스럽진 않아요. 인생에 다른 나라가 떨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2년 동안 정말 많이 했고요.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네, 왜 벨기에에 산다는 말을 굳이 추가를 했냐? 한국에서 제가 있다고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추가를 했어요. 제가 진짜 정말 간혹 가다가 협찬 관련해서 뭔가 문의가 오거든요. 브랜드에서. 근데 100%제 영상을 안 보셨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에서 막 그렇게 벨기에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산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혹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안 살아서 벨기에까지 배송을 하지 않으면 리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항상 회신이 이제 검토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선 답변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이 이제 강제로 뭔가 반강제로 되게 퓨어한 그런 채널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네, 뭔가 약간 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한국에 없다. 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저의 새로운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유럽 이야기를 많이 해? 그 유럽의 환상을 가진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는 곳이 여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전혀 환상 없어요. 2년 살고 보니 느끼는 점은 진짜 정말 그 여행에서 와 유럽 여행 이렇게 하는 거랑요
여기에서 사는 거랑은 진짜 정말 다른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유럽 여행이 되게 뭔가 부자들만 하는 여행이고, 그쵸. 돈이 많이 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 역시 여기에 살면서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올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국을 한 번이라도 더 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한국 그리운 고국에 내가 돌아가고 싶으면 돈을 많이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쓸데없는 데 돈 안 쓰고 잉크반트 캘린더 같은 거에 돈 안 쓰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국에 가려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채널에다가 제가 벨기에 산다고 굳이 넣었습니다. 벨기에 산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거든요. 똑같아요. 밥 해 먹고요. 쿠쿠밥솥에. 그리고 그 오뚜기 사골곰탕 그 분말? 네, 그걸로 설날에 떡국 해 먹고요. 그리고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타코야키 팬에 타코야키를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사실상 한국에서 사는 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진짜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채널에다가 그렇게 벨기에 산다고 사는 곳을 표시했으니까 이제 엔간하면은 저한테 막 뭐라 그래야 돼. 이상한 연락은 안 오겠죠. 그쵸? 적어도 이제 제가 어디 있는 사람인지는 알고서 연락을 주시겠죠? 한번 이렇게 걸러져서 연락이 올 거니까. 아니면 연락이 안 오든가. 이제 뭐 여러분한테 대단히 뭐 많이 받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제 채널에서 별로 제가 무언가를 홍보한 적이 없잖아요. 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도 반강제적으로 퓨어한 광고 없는 채널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약간 명예로운 죽음. 그 제 채널이 그렇게 크지 않고 별로 그렇게 썩 수익성이 없어 보이니까 연락이 안 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벨기에 있다라는 그 멘트로 이제 약간 명예로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참고로 이 반쪽반쪽한 스티커는 원래 제 취향이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스티커지만 그냥 이 동네에서 파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문방구 가니까 그 문방구에 크리스마스 스티커들이 막 와랄라 장난 아닌데 근데 막 죄다 막 금박에 은박에 막 반짝이에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새 아주 심각한 그
반짝이 거부증이 있거든요. 인생의 모든 반짝이는 걸 다 치우고 싶은 가뜩이나 인생도 지금 빛발에 죽겠는데 네,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만 자꾸 반짝이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네, 좀 제 취향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작년에 쓰다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약간 이런 크리스마스 스티커는 이렇게 정신없이 달라붙어야 제맛입니다. 이런 뭐랄까 이런 대중 없는 장식이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차마 사슴은 못 붙이겠네요. 뭔가 사슴이 올라갈 곳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진 것들로 최대한 한번 뭔가 새롭게 템을 사지 않고 물론 도장을 샀지만 네, 새롭게 뭘 사지 않고 가진 스티커와 가진 그 수저 케이스와 초콜릿 껍데기와 가지고 있던 스티커와 그리고 아마존에서 물건 사고 스스로 쓴 Enjoy your gift 메시지와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페이지를 꾸며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지금쯤 아마 행복하게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스티커와 크리스마스 마스킹 테이프를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떳떳하진 않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저도 막 그런 걸 막 샀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이 이고 지고 가야 될 관짝에 함께 들어가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이어리를 이렇게 써보니까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여러분들 어깨에 올라가게 되면 그게 결국에 나중에 부담이 돼가지고 약간 이렇게 취미를 이렇게 손을 털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다이어리를 쓰는 취미가 그냥 정말 한순간의 유행으로 뭐 누군가의 스티커 세트를 왕창 샀다가 그 페이지를 왕창 딱 그 스티커만 딱 붙여서 예쁘게 통일성 있게 촤락 꾸미고 그런 걸로 이제 모든 365일을 채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살다 보면 부족한 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냥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흔적이 달라붙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페이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무 일이 바쁘고 일상생활이 바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로 다꾸를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창피해하지 마시고 내가 뭐 템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막 그거를 핑계로 다이어리를 안 쓰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더 여러분들께 제 부끄러운 다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저는 가진 게 막 많지는 않거든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진짜 저 완전 가뿐데 마태 가뿌
인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있던 스티커 또 쓰고 있던 마테 또 쓰고 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다이어리 페이지 꾸미기는 계속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막 그렇게 네, 템에 좌우해서 다꾸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일상에서 모을 수 있는 종이를 최대한 모아놨다가 그런 종이들로 꾸미는 다꾸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올 한 해를 정리하기에는 그만한 다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 생기면 그 통 같은 데다가 넣어놔요. 그냥 넣어놔요. 무책임하게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미게 되면 꾸미는 거고 만약에 못 꾸민다. 내가 꾸밀 시간도 없고 페이지도 없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한 반년 뒤에 버려지는 종이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꾸며도 다이어리는 다이어리고 여러분의 기록은 기록입니다. 누군가 유명한 작가의 스티커나 유명한 마테나 아니면 뭐 비싼 무언가가 달라붙지 않아도 여러분의 페이지는 페이지고 여러분의 기록은 기록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계속하는 거에 의의를 둬야지 네, 이거를 하나를 완벽하게 하는 것에 의의를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꼰대 훈장질일 수도 있는데 연말이고 여러분들께서 내년도에 새로운 다이어리를 마련하실 것을 제가 알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너무 완벽하게 하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닦고 하다가 망쳤어. 그러면 난 망했어. 2024년이 망했어. 내 이 다이어리 한 권이 전부 다 망했어. 그러지 마시고 진짜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여기 가에 이렇게 풀테이프 질해서 이렇게 겹쳐서 봉인하세요. 그리고 아니면 나 이걸 아예 찢어버리고 싶다. 그러면은 뜯으세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핑계로 낙구를 그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약간 운명 공동체니까 함께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저의 운명 공동체이자 저의 한국어 말하기 상대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다이어리나 혹은 기록을 하셨으리라 믿으면서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들로 함께 다이어리 꾸며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꾸미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